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갈수록 커지면서 공론조사를 실시할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주 MBC가 도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원희룡 지사에게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4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어서 환경적 영향과 절차적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국토교통부도 제주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면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로 한 만큼 절차적 기반과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도민의 결정은 언제나 그러하듯 결국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받드는 것도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도의원 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19명, 반대한다 15명, 유보 6명, 무응답이 3명이었습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지만 응답자 40명의 절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를 거부할 경우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9명, 반대한다 20명, 유보 11명, 무응답이 3명이었습니다. 반대가 찬성보다 많아 응답자의 절반이었지만 유보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김태석 의장의 공론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았지만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다음 달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찬반 논의는 그게 또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가는데 그 근거라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될 공항 운영권 참여 같은 그래서 때를 놓치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제2공항 추진을 중단하고 찬반을 묻는 공론조사부터 실시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시민단체들이 제2공항의 대안으로 주장한 제주공항 확장은 적합하지 않아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유튜브 개인 방송인 원더풀TV를 통해 제주공항을 확장하려면 바다에 토목 공사를 해야 돼 해양이 파괴되고 공항 인근 하수 처리장도 철거해야 하며 공항 주변 도시 과밀 현상과 교통난도 심해진다며 제2공항 건설이 어려운 제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돼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사업을 접겠다며 직원들에게 고용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우려되는 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개원 허가 취소 12일째. 녹지병원 직원들이 병원 앞에서 초조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주 직원 50여 명에게 고용해지 통보서를 보내 부득이하게 병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면 성실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측이 내준 조건부 허가로는 개원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고용 유지를 위해 제주도 측에 병원 인수까지 제안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갑자기 알리면서 그래서 당황스럽기는 뭐 어디 다른 데 취직하기 힘들잖아요. 제주도는 특히 힘들거든요. 불안해하시기는 하죠. 원희룡 지사는 녹지 측의 사업 철수에 대해 개원 의사도 준비도 없어 예상된 수순이었다며 중앙정부 등과 함께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의 그 사업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지 측이 병원 사업 철수 의사를 밝힌 만큼 앞으로 제주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지 측은 지난달 청문에서 778억 원을 투입해 건물을 지었지만 개설 허가가 미뤄지면서 총 85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녹지 측이 사업 철회의 모든 책임을 제주도에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등 책임 공방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 범국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제주 영리병원은 최종 좌절됐다며 공공병원 전환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영리병원으로 불필요하게 사회적 물리적 비용을 치르게 된 데에는 원희룡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 복지부, JDC의 책임이 크다며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 50여 명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공공병원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이 반대를 많이 제주도가 서귀포시 호근동과 토평동을 잇는 우회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귀포 학생문화원 앞을 지나는 구간에 지하차도 건설을 놓고 인근 주민과 교육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회도로가 건설돼 서귀포 학생문화원 앞입니다. 잔디광장 한가운데 도로 개설을 알리는 펜스가 길게 설치돼 있습니다. 서귀포시 학생문화원 앞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광장이 조성돼 있는데요. 이곳을 통과하는 우회도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1965년 수립된 도시관리 계획에 따라 서귀포시 호근동과 토평동을 잇는 4.2km 구간에 왕복 6차선 도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학생문화원 앞 잔디광장의 절반 이상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도교육청이 지하차도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또 서귀포시의 그 도심지의 유일한 녹지 공간이어서 이 공간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려 했지만 지하차도 건설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350m 구간에 한해 지하차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지하차도 이용에 불편이 따르고 주변 지역이 낙후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를 지하로 하게 되면 이 지역이 아주 대단히 맹지가 되고 기존 도시와 기존 도로와 접속선도 차단이고 또 신규 도로도 차단, 이 도로와 접속을 못합니다. 결국 제주도는 서귀포시와 학생문화원,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하차도 신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기관이나 그다음에 서귀포시청 그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교육청 측에서 지금 지하차도 검토를 요청해가지고 그 검토는 지금 과정에 있는 거죠 지금. 지하차도 개설에 대해 인근 주민들과 교육기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제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가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계획 백지화에 따라 대체부지 5곳에 행복주택 812세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삼양동 공영주차장과 화북상업지역 동부환승센터 부지에 812세대의 행복주택을 짓겠다며 내년 하반기쯤 착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오는 2022년까지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행복주택 5,000호 건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년가량) 논란이 이어졌던 경남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이 경남도 의회에 다시 제출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찬반 양측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한 조례안이라며 학교 현장 인권 신장의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경남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교복 착용 선택 등 학생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성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학내 대자보 게시를 허용하는 등 표현의 자유도 명문화했습니다. 지난해 9월 조례안 초안이 공개된 뒤 뜨거운 찬반 논란 끝에 교원 인권 존중과 수업권 침해 예방을 위한 단서 조항도 곳곳에 달렸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도의회 제출은 이번이 두 번째.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걱정을 수정안에 충분히 반영한 만큼 이번엔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1년 가까이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일어나고 학교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했던 그것이 순기능적으로 작동해서
찬성 측은 초안보다는 후퇴했지만 현실적인 안이라며 조례 제정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의 주체라고 했으면 학부모들도 이 원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교권이 실추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저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나왔던 수정안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던 거고요. 반면 반대 측은 부평 가치에 상반되는 내용을 대거 포함하고 있어 절대 제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이 그 인권을 소유하는 절차나 방법도 민주교육적 합의와 지도를 통해서가 아닌 특히 성적 지향의 자유는 문란한 성생활로 이어질 수 있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불건전한 사상에 노출시키고 학습 분위기를 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남 학생 인권 조례가 이번엔 제정될지 다음 달 도의회에서 다뤄지는 가운데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안개와 방무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북부와 남부, 산지에는 빗방울까지 떨어지면서 도로가 미끄러운데요. 출근길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5도로 어제와 같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15도, 서부와 동부 14도, 남부 16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안개와 방무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시야가 평소보다 짧은 만큼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 19도, 서부 18도, 남부 20도로 예상되고요.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현재 섬 지역은 15도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해상에는 해무가 짙게 낀 곳이 많겠습니다. 충돌과 전복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청주와 광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부터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민주당 양영식 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방선거 일주일 전인 지난해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앞서고 있다라며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진행됩니다. 버스기사에 대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제주 MBC 보도에 따라 제주도가 어제부터 공영버스 기사의 음주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오후 근무교대를 하는 공영버스 기사부터 버스 운행 전 의무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박지에서도 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민영버스 회사에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마음에 온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 모집 대상은 한림행복주택 16세대를 비롯해 함덕과 삼도일동 행복주택 6세대 등 모두 22세대입니다. 입주자 모집 내용은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됐고 현장 접수는 다음 달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는데 올해 11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 들불축제의 일부 일정이 기상 악화로 취소되면서 방문객도 크게 줄었습니다. 중앙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3월 7일부터 9일까지 새별오름 일대에서 열린 들불축제 방문객은 28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1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57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8억 원 줄었고 고용 창출 효과도 619명으로 155명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